사도 바울의 로마 행여정을 마친 성지가 좋다가 방문한 그 다음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서바나로 떠나기 위해 배를 탔던 항구 도시 오스티아. 이곳은 로마가 최초로 건설한 항구 도시로 로마식 정통 도시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 본 오스티아 안티카, 그 안에 다양한 유적들, 그리고 그 옛날 기독교인들의 흔적까지 또 하나의 새로운 성지 순례지인 이곳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30여 킬로 이 서쪽 지중해가에 있는 오스티아까지 갑니다. 이 오스티아가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꿈에도 그리던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 도시입니다. 예. 이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하는 도시 기차역 이름이 아예 로마 포르타 세인트 파울로, 로마의 사도 바울 항구라고 아예.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 현장에는 그렇죠. 이 4차 전도 여행, 즉 스페인으로 떠나기 위해서 바울이 배를 탔던 항구라는 이름을 아예 기차역에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의 현장을 찾아가는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 그런데 여기가 이제 로마 테르미니 역이 있고요. 이 테베르 강을 따라서 계속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바다로 그렇죠.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육지가 있지만은 2000년 전에보다도 이 3km 안쪽에 육지가 끝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지역이 그렇죠. 지금 안티카, 오스티아 안티카가 있는 곳이고 2000년보다 이제 계속 이 토사가 밀려오면서 좀 여기까지 해서 3km 더 먼 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떠날 당시 바로 오스티아는 이곳의 주요 도시가 그렇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오스티아 항구청까지는 이제 보디올이라고 하는 280여 킬로 남쪽에 있던 항구를 사용했다면 드디어 이 확장되는 로마가 실질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거대한 항구가 필요했죠. 4:30. Today is 1 o'clock. Why close? Oh. Because every Monday. 아. 이거 월요일 날은 왔는데 월요일은 1시에 문을 닫고 다른 날은 4시 반까지 문을 연대. 네. 그러니까 오늘 못 가네요. 여기서 오스티아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다시 야구르지만 또 오스티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자, 결국은 하룻밤 더 묵어야 했었고 이탈리아 서쪽 로마에 맞닿은 지중해가인데 굉장히 파도가 심했고. 자, 요것이 이제 오늘 드디어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를 향해 떠났던 항구 도시 오스티아 안티카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이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맞닿았던 이 옛 유적지를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15세기에 이 성화에서 오스티아에 도착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성화가 그려질 정도면 사실 사도 바울이 오스티아 항구를 통해서 서바나로 갔던 역사적인 현장이죠. 오스티아 안티카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서바나로 가기 위해 배를 탔던 항구 도시의 유적입니다. 자, 요 길이 이제 이 아피아 가도처럼 아주 전형적인 로마식 길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곳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도시를 관통해서 항구로 빠져나가는 메인 길입니다. 막시무스. 동서로 난 길을 막시무스. 그 다음에 이렇게 남북으로 난 길을 카르도라고 하는 전형적인 길의 형태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쭉 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성지를 다니면서 로마식 도시에 가게 되면은 이 동서의 길과 남북의 길이 교차가 되면서 막시무스와 카르도라고 하는 대표적인 길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때가 이제 1세기 이 로마가 굉장히 번성해 가는 시기에 도시 흔적이죠.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유적지인지를
정말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서쪽으로 와서 이 도시 중심을 그렇죠.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서바나로 향하는 배가 있고, 지금 보시죠. 이 발굴을 통해서 재구성된 길이 정말 폼페이 이상 가는, 그러면서도 잘 보존되어 있는 도시 유적이 바로 오스티아 안티카입니다. 오스티아는 로마가 자체적으로 지은 최초의 항구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제 2000년 전 당시의 길이기 때문에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곳 오스티아에 도착한 바울은 이 길을 따라서 그렇죠. 항구로 갔을 겁니다. 역사적인 길이죠. 사도 바울의 이 4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서바나로, 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와 그 남쪽의 아프리카로 가는 관문이죠. 포르탈 로마노. 그러니까 이 오스티아 항구가 중요한 것은 이전에 헬라에서 지었던 항구를 로마가 재사용했다면 이 오스티아는 로마가 최초로 로마식 건설된 도시죠. 항구 도시가 바로 이 오스티아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로마식 도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폼페이가 중요한 것은 로마식 도시의 그 유적이 그대로 나왔다면 또 다른 폼페이, 제가 서 있는 곳이 이게 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와서 바로 이제 항구로 이르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 테베레 강이 이 도시와 이제 수평을 이루고 형성되어 있는데, 다시 이 길은 바로 이 테베레 강으로 연결되는 이 사거리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스티아에 도착한 물건들은 다시 테베레 강을 타고 그렇죠. 이 동쪽으로 해서 로마에 이르는데, 불과 30km 지점에 로마가 있습니다. 280km 남쪽에 보디오를 대체할 이 항구는 굉장히 가깝고 정말 로마가 번성하면서 더 많은 이 식민지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예수님 시대 때의 시대적 배경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지에서 이 수많은 로마식 용어와 또 건물의 구조를 보아왔는데, 이제 진짜 로마에서 성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로마식 도시 구조를 그렇죠. 이곳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오스티아는 이 로마가 직접 건설하고 로마 시대 때의 아주 그 전형적인 도시 형태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스티아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티아로 와야 됩니다. 쫙 뚫린. 특히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로마에 이 지배하여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고고학적 발굴에 대한 그 이해는 바로 이 로마식 도시를 봐야 됩니다. 로마의 도시의 길이 중요한 것은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이 어느 곳에서나 로마가 지은 곳에는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데쿠마누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대로가 이 동서로 있다면, 이 대로를 따라서 이 남북으로 카루도라고 하는, 카루도와 데쿠마누스 막시무스의 길은 항상 이렇게 십자를 이루며 이 형성돼 있죠. 바로 그 전형적인 이 데쿠마누스 막시무스 이 동서의 길과 그다음에 수없이 남북으로 난 카루도의 그렇죠. 전형적인 길의 형태를 바로 이곳 우리가 오스티아에서 예루살렘에도 봅니다. 카르도가 있고 이 다메섹에도 카르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목욕탕인데요. 이 길과 목욕탕과 도서관 그리고 극장은 사실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 보시죠, 이 규모가 이 거대한 목욕탕 안에 이제 냉탕, 온탕, 열탕, 그다음에 레저 해서 전형적인 이 로마식 목욕탕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바닥에는 지금 이제 겨울이라 이렇게 이걸 가려놨는데 굉장히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을 한 수준 높은 도시.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가려져서 볼 수는 없지만은 자 보시죠. 화려한. 아주 그 목욕탕 바닥에 형성된 생동감 넘치는 모자이크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자이크와 프레스코화를 통해서 화려한 로마의 이 도시를 이렇게 또 오스티아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예, 로마 하게 되면은 그 본토에서 이 로마식 도시를 보고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식민지였던 곳에서 로마식 도시를 보면서 성경의 땅을 좀 이해하는 거죠. 네, 이것도 뭐 사우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이렇게 구들이 있고 불을 떼서 이걸 데피는데 와 이게 두께가 한 30cm 됩니다. 한번 달구어지면 굉장히 오래 열이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열로 달구어지고 이 위에 뜨끈하게 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또 저쪽에 보니까 제가 이제 마사다라든지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불을 떼면 저렇게 벽에 이 벽돌로 만든 파이프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사다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도 보니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수증기가 열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아주 뜨끈하게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장입니다. 이 헤롯과 예수님 시대 때의 성지에서 볼 수 있는 건물 구조를 이제 이렇게 로마 본토에서 확인을 하고 또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이제 수도 장치라든지 자 그다음에 목욕탕을 떠나서 다음으로 도착하는 곳이 이제 극장이죠. 목욕탕에서 길 하나 건너면 또 극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장에서 수준 높은 연극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바로 목욕탕으로 와서 휴식과 레저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 오스티아는 일단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했고 로마의 주 항구였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번화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스티아입니다. 특히 이제 로마가 식민지로 확장이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까지 확장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물자를 들여오고 나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스티아가 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원형 원형 극장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아주 화려했던 일부의 그 조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무대입니다. 이렇게 테베레 강을 향해서 나 있고 규모가 또 역시 이제 이 오스티아 항구의 도시 규모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중요했던 항구 도시죠. 이 극장의 방향을 보니까 이 극장은 바로 이 테베레 강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지만 바로 요 앞에 테베레 강이 흐르잖아요. 그 강을 향해서 관중이 앉아서 공연을 즐겼던 거죠. 네, 오늘날도 그 상태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요거는 이제 마스크죠. 마스크를 형상화한 무대의 장식을 볼 수가 있고 예, 이 오스티아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부각이 되고 앞으로 더욱 이렇게 중요한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제 성지순례 때 꼭 가야 될 장소로 이제 먼저 이렇게 성지가 좋다 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그 이유가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예. 오스티아 정말 이 오스티아라는 도시, 오스티아라는 항구 문과 도시의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극장에 붙어 있었던 이제 편말인데 아주 뭐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도시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예수님 시대 때의 로마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한번 가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성지가 좋다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일편적으로만 보여줬던 단편적이었던 성지를 시리즈로 전 66권의 땅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이 전형적인 로마식 건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엔 이제 구운 벽돌이 얇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시멘트.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는 시멘트의 원조가 사용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멘트, 구운 벽돌, 시멘트, 구운 벽돌이 불과 이렇게 두 손가락 두께의 이렇게 얇은 곳을 지으니까 얼마나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지진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그러니까 오늘날 이 건축에 사용되는 콘크리트가 이 유효기간이 100년이랍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사용된 이 콘크리트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잘 견뎌내는 걸 보면 오히려 그렇죠. 그 옛날이 더 로마식 공법이 더 튼튼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도착했던 보디올, 포추올리죠. 또 나폴리, 폼페이가 이 화산지대지 않습니까? 특히 이 포추올리 시멘트가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이 포추올리 산 시멘트는 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오스티아의 중심입니다. 중심에 이렇게 분수대가 있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카프텔리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큐마누스 거리와 카루도가 교차하는 오스티아의 가장 중심적인 이 광장 사거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사거리라 돼 있고 아주 정면에 아주 웅장한 카프톨리움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너머에 이제 바로 또 테베레 강이 지나고 있죠. 자 보시죠. 이렇게 캐피톨리움 뒤쪽으로 테베레 강과 연결이 되어서 이곳은 로마와 오가는 배. 예. 여기는 식당이네요. 식당. 특히 생선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오면 여기 테이블에 이제 각종 이 생선, 특히 여기 이제 생선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생선을 파는 곳 같아요. 예, 테베르네 데 페스벤돌리, 예, 생선 가게. 이렇게 이쁘게 생선이 잘 남아 있네요. 생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네, 아주 2000년 전 생선 가게. 이 로마식 도시 오스티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떠났던 배를 타고 떠났던 출발지였던 오스티아가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후 사도 바울 이후 4세기 때에 지속됐던 이 오스티아의 네, 예배처죠. 이 기독교인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도 갖고 이렇게 앱스로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정식으로 십자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X자에다가 P자 이렇게 해서 이 크라이스트 즉 예수님의 그 이름을 상징하는 마크를 저렇게 해놨어요. 와. 그러니까 이곳에 이미 4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회심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님 모니카가 이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크리스찬 기독교인 가게네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주로 이곳에 와서 형제 자매들끼리 팔아주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님이 죽은 장소였기 때문에 귀한 곳에 초창기 갔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 그래서 더 어거스틴과 더불어서 모니카를 기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된 거죠. 네, 아주 오늘날에 봐도 규모가 크니 로마 시대 때에 얼마나 큰 규모의 이제 도시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곳곳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 장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물을 채워 놓으면 이 지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시민들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 있지요. 자, 요곳이 이제 포르타 마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도시를 빠져나와서 배를 타러 가는 항구가 있는 곳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2000년 동안 태적을 향해서 바다가 저 3km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이 문이 결국은 배를 타러 나가는 마지막 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스티아를 방문을 해서 배를 타고 서바나로 갔다면 반드시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서바나행 배에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스티아 안티카의 이제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스티아 도시를 빠져나오면 이렇게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서바나로 떠났던 거죠. 네, 또 이렇게 서바나를 향해서 큰 항구가 필요했던 것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로마가 지배를 하고 이 이베리아의 반도와의 또 그 당시 이베리아의 아주 수준 높은 로마식 도시가 또 있었잖아요. 거기 끝에. 예. 그러니까 이 오스티아 유적지의 가장 끝 구석진 곳에 1세기 때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네. 가볼게요. 유럽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이 회당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스티아 유적지 내에 가장 구석진 곳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는 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바울이 들어섰다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선 우리에게 이 뭐 대형 극장이나 목욕탕이나 모든 걸 떠나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왜냐하면 사도 이 바울이 장소일 거예요. 오스티아로 가는 중에 시간이 있었다면 이곳에서 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기도. 전하고 메노라 보이죠, 방문했었던 메노라. 회당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곳에 메노라를 사겨놨네요. 바로 이것이 이제 회당이었다가 하는 아주 결정적인 흔적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회당의 앞이면 바로 이 방향이 그렇죠. 이 지중해 건너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 쪽을 향해서 기도했던 유대교 회당. 이야, 정말 이 회당이 이스라엘에서도 1세기 때 회당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 건너 로마 항구 오스티아에 이 1세기 때의 유대교 회당, 그러니까 이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이 바로 로마 항구 오스티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네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들렀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곳을 오지만 만일 유대인이었다면 정말 귀중한 그 자신들의 이 예배처가 되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도 알면 여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유대교의 상징이었던 메노라가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고 또 이 회당과 그 장식들 또 인근의 부대 시설까지 굉장히 귀중한 유대교 회당의 유적지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방문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훈련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꿈에도 그리워했던 이 서바나를 향해서 쉼 없이 떠났던 항구. 서바나로 가기 위해 오스티아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회당에 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어쩌면 또 유대인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이곳 회당에 있었겠죠. 또 이곳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오스티아 안에 4세기경의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이후 서바나로 떠났던 오스티아 항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적인 사도 바울의 루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오스티아가 너무 커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스티아의 또 하나의 항구 도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서바나로 떠났던 사도 바울의 항구 도시 오스티아였습니다.